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8월 24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쵸? 요거 종목 좋다. 관심 있게 보셔라 라고 했던 종목이 바로 오텍이라는 종목이었고, 이게 캐리어 에어컨 요날 말씀드렸죠. 목요일날 말씀드렸고, 충분히 금요일날 오전에 요 마이너스까지 들어갔었기 때문에 매매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급등을 했죠.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까지 17%의 상승이 더 나오면서 폭등 수준 5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그 구급차나 살수차나 이런 특장차를 만들었는데 음압, 코로나 확진자들 운송할 수 있는 음압 시설을 갖춘 그런 특장차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가장 핫하게 부각이 된다면 무더위와 코로나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 그랬어요. 오텍. 자, 어쨌든 요 이제 튀어나갔으니 이런 거는 이제 끝내고, 또 눌림목을 준다면 아마 다시 그 코로나 환자가 늘어난다 그러면 한번 요 금요일 이 몸통 기준에서 절반 정도가 내려온다면 또 잡아도 될 겁니다. 그 다음 말씀드렸던 게 동방이었죠. 동방도 오늘 뭐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9%대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바로 이제 이런 포인트가 필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을 드릴 종목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2, 3, 4, 5로 빠졌으니 이제 A, B, C의 반등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A, B, C의 반등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구간인데, 그렇다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반등만 나오고 끝날 것인가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빠졌으면은 지금 제가 A, B, C 해갖고 이렇게 끝나면은 너무 작다 그랬어요. 이거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재수없는 하락장이 커져 버리면 여기까지 반등하고는 요게 A, B, C 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데, 그러진 않을 거다. 너무 작다 그러기에는. 그래서 여기가 A이고 A, B, C 오늘 아침까지 밀어보면서 B, 그 다음에 다시 A, B, C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만약에 강세 흐름을 보여준다면, 내일 오전이나 오후까지 강세 흐름을 보여준다면 아마 대략적으로 맞을 것이다. 진폭만 따져놓고 본다면 A 진폭, A파의 진폭만큼 올라간다라고 치면, 네, 지금 요 정도예요. 2340 정도 올라가면 일단 파동상으로는 어느 정도 채웠다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 땡김이 좀 더 셌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들에 유효하게 234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주식 비중을 좀 줄여서 좀, 내지는 또 이제 콜 같은 것도 좀 비중을 줄여 놓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그런 입장에서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강력한 그런 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2% 넘는 반등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A, B, C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이제 내일 움직임 부분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내일은 코스닥도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수익이든 손실이든 간에 주식 비중을 줄여서 어떤 주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현금 비중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드는 부분도 있고, 오늘 다행히 신규 확진자가 266명으로 좀 줄어들어서 시장이 그래도 반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죠. 또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마찬가지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흔들림이 아직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도 어찌됐건 이런 움직임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뭔가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것도 한 가지 함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 함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미중 간의 어떤 분쟁 부분들이 이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뒤로는 요것들이 지들끼리 우시아우시 하고 있네. 네, 그렇죠. 다른 쪽에서는 뭔가가 마찰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 막 이런 것들이 갈등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무역 쪽에서는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당장 뭐 그 부분은 엄청난 악재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의 연준이 할 일이 없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뭔가가 악재가 나온다라면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 그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장 뭔가를 대책을 내놓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지난번 한번 급락이 6월 달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6월 11일 날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7%.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까지 좀 크게 빠져버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연준이 그죠? 회사채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뭐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밀려서 여기서 저 바닥적인 부분들, 예, 그죠? 한 번 정도 바닥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그런 강력한 이슈가 필요합니다. 그런 강력한 이슈가 필요하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상승이 워낙 컸으니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 우리나라가 또 잘 하다가 좀 확진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었었죠. 그런 이슈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흐름을 볼 때 한 번 정도 미국 시장이 크게 빠졌어.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연준의 대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나 뭐 아무리 해봤자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먼저 예산을 선집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렇다. 그래서 요번에 부분은 반등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미국의 큰 흔들림은 없으니 우선은 반등으로 보고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현금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미국이 크게 한번 툭 빠지면 그러면 연준이 나설 거예요. 연준이든 행정부든 나서면 여기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 이런 거 딱 나오고 나면 바닥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좋은 주식들을 그때 싸게 사버려야지 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정도 흔들림이 나온다라면 2200 정도는 각오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이건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뭐 시장이 폭락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눌림목을 조금 더 다시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코스닥이 1, 2, 3, 4, 5파, 1, 2, 3, 4, 5파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락파로의 전환일 가능성도 높아요. 파동상으로 5개 파동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락 1파예요. 그럼 이제 반등 2파, 다시 하락 3파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시장이 무조건 올라가기만 할 거냐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어느새 신용잔고 16조 원까지 늘어나지 있어. 빚내서 영원까지 끌어다가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시장은 그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당장 뭐 이전에 그죠 2월 3월 같은 그런 폭락이 들어올 징후는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다만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난 기회를 잡을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겠지. 그죠? 늘 그랬으니까. 그죠? 시장이 빠지면 현금 갖고 있는 사람이 늘 기회를 잡는 부분들이니 거기서 잘 잡을 생각하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반등은 어쨌든 이렇게 내일 정도까지 모레 정도까지 좀 나오면 좀 최대한 뭐 잘 나오면 좋겠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을 때도 정말 미친듯이 상승 나오면 2400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지난 7월달 그리고 8월 초의 모습처럼 이런 상승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 역시 어쨌든 파동상으로는 하락파로 전환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의심하면서 반등으로만 생각하고, 만약에 더 떨어지면 그때 와장창 사자라고 생각하시고, 신용 들어가져 있는 거 있으면 다 빼시고 대응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뭐랄까요? 지금 이주열 총재,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요. 이주열 총재가 집값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부동산에 대한 꺼내기를 시작했고, 부동산에 좀 이 거품이 커진다거나 부동산 주택 가격이 안 잡히면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금리 인상은 못할 것 같지만 약간 뉘앙스를 그런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아마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장에 받아들일 때는, 혹은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들일 때 한국 사람들은 에이 웃기고 있네 뭐 이러고 있겠지만, 외국인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북한과의 상황에서도 전쟁, 한국 사람들은 북한과 전쟁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오오오 그래요. 그렇게 좀 걱정을 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한국 사람보다는 우린 좀 많이 아니라는 부분이 있죠. 아무튼 그런 정도에서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어, 관심 종목이랄까요? 얘기 드리는 것은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제가 황금 추세에서 이야기한 종목은 드림텍입니다. 드림텍. 이 삼성전자의 그저 갤럭시 폴드 2의 그 지문 인식 모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 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거예요. 전자 코라고, 사람 코, 돼지 코처럼 냄새를 통해서 바이러스나 화학 물질을 그 잡아내는 그런 기술이 있죠. 자, 그래서 그 의료기기 센서 전자코 솔루션 요게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이게 이제 사실 지난달 이스라엘 나노센트하고 공동 개발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주 측정하듯이 사람이 숨을 내뱉으면 거기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바이러스 잠복기에 있는, 그러니까 증상은 없는데, 열도 없고 뭣도 없고 증상은 없는데 내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숨을 쉬었을 때는 바이러스가 그죠?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이런 전자코 기술이 중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다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검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의심되는 사람들을 검사하고 있는 부분들. 근데 이제 정말 심각해지면 또 중요 시설, 뭐 국방부랄지 아니면 정부, 뭐 청와대, 뭐 특히 뭐 청와대 제일 먼저 하겠죠. 아무튼 큰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들어갈 때 열만 재가지고 그게 증상이 없으니까 열 재가지고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이 내뱉는 날숨을 해서 30초 만에 감염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요번에 중국 스촨성에서 중국 스촨성에서 또 그 염화수소가 유출돼가지고 좀 다 탈출하고 난리 났죠. 스촨성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진부터 홍수부터 난립니다. 어쨌든 뭐 사람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좀 자연재해부터 인재까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유해가스까지 탐지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이 전자코어 기술 드림텍. 그 눌림목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 어때요? 60선 또 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적으로 한다면 한번 튀어나갈 때 뭐 급하게 저 꼭대기까지 매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튀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종목은 오늘 드림텍 한번 얘기를 해 드려봤습니다. 모쪼록 그 큰 성공 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오텍과 동방 수익은 축하를 드려봅니다.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